선생님 칠판을 지웠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지웠는데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이걸 딱 봐도 칠판을 지우는 4반 당번은 적성이 맞는 거야. 아까 되게 깨끗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적성이 안 맞나 봐. 자, 4반 청소 당번 다시 한번 미안해요. 또 등교하면은 또 눈물 흘리지 말고 깨끗이 한번 더 닦아주세요. 4반 선생님도 미안해요. 담임 선생님. 자,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공부법. 정답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건데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공부랑 관련해서 선생님 해주고 싶은 거 아까 생각나는 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더니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쭉 쳐봤어요. 이 원고 필요한 친구 나중에 얘기하세요. 잘 맞는 건 다니지만.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뭐 절실함?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절실함. 선생님 사례를 들면은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때는 선생님이 어린 나이지만 뒤처졌다라는, 그땐 공부만이 길이라는 이제 어렸을 때 착각이었죠. 공부만이 나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졌다는 생각 때문에 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따라잡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공부 요령도 약간 붙이면서 앞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잡는 재미예요. 나와 이 새끼들아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치고 거의 이제 반에서 2등까지 치고 가는데 재미도 있고 남들한테 좀 지기 싫더라고. 선생님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는데 쟤한테 지면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 막. 하는데 절실함.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수능을 다시 보게 되면서 국립대학교로 가야 된다는 절실함. 서울대 가고 싶어서 절실함.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임용고시를 한 번에 붙어야 된다는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임고를 한 번에 붙고 가자. 그 절실함. 이 절실함이 그래도 선생님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공부 요령도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 머리 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로, 나는 꼭 의대를 가야 돼, 나는 뭐 꼭 법대 가고 싶어. 지금 뭐 법학 전문 대학으로 바뀌었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절실함의 계획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 그거 없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 꽝, 친구가 하니까 꽝.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그 절실함에다가 여러 가지 계획과 공부 방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 그 다음에 정보도 필요하고. 선생님이 대보영재관에 있을 때 김대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장대 의대를 갔는데 하루에 계획 짜다 끝나는 것 같아. 맨날 계획 짜는데 나름대로 자주 짜요. 뭐 연간 계획, 뭐 월 계획, 뭐 주간 계획, 뭐 일 계획,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계획을 짜다 보면은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공부해야 될 양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계획 분명히 수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량 체크하고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할 양을 커버를 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라 그러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초인지. 자기 인지 능력을 뭐 뛰어넘었다 그럴까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요 위에서 부른 거야. 박종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얘 지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뭐 농땡이 피고 있고 막 이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하고 있는 거를 조망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이 부분이 취약하고 이 부분 해야 되겠다. 언제 시험이 얼마 남았으니까 조율을 해야지. 이런 부분 체크를 잘하고 컨트롤을 잘하는 애들, 초인지가 발달한 애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 체크를 하니까.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계획.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공부량과 공부 점검을 하라는 거. 이런 부분 꼭 얘기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초인지를 개발을 해라. 의식적으로. 그 정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합격 수기. 요새 3학년 친구들 선생님한테 자주 오는데 뭐 공부해야 돼요? 이 시점에 뭐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돼 하는데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도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요 시기 때 뭐 공부해야 될지 쭉 찾아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취사 선택을 하세요. 아니면은 선생님 같은 경험자들한테 얘기를 듣든지 선배한테 듣든지. 그래서 합격 수기. 선생님 임용고시 준비할 때는 합격 수기만 딱 출력해가지고 쫙 보고서 효율적이다 싶은 거, 나한테 맞다 싶은 거 발췌해가지고 내 걸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남들이 했던 거 그냥 따라하면 실패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 수기 공부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암기법 같은 경우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암기법.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만 공부 안 해요. 오감을 이용합니다. 오감. 말하면서, 특히 말하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또 하나 뭐죠? 촉각.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 간 친구들 보면 TV 보니까 전신 거울 놓고 자기가 이해한 부분을 자기한테 설명을 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선생님 수행평가할 때 여러분들한테 구두질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답변하면서 알았었는데 답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되었다라면은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하는 친구들은 그 문제에 나왔었을 때 쉽게 답을 체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그걸 의도했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못 던졌어요. 212명 선생님 봤잖아. 선생님 주말에도 나오고 막 쉬는 시간도 없이.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이 똥오줌 못 싸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질문 주고받으라고. 이거는 눈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비주얼 싱킹이라고 돼요. 비주얼 싱킹. 선생님들 수업 기법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감을 이용한 암기법 말고도 많아요. 특히 역사 같은 좀 암기가 많이 수반되는 과목은 암기법 있으면 좋잖아요. 설민석 유명하잖아요. 역사 쪽으로. 뭐 미미광호 너무나 유명한 암기법이죠. 뭐 신미양요, 미국, 광성보, 어제현 장군. 이거 낱개로 다 외우려면 헷갈려. 이게 어제현 장군인지 양원수 장군인지 김자진 장군인지 광성보인지 뭐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수업 중에도 뭐 BJ BOS 기억나요? BJ BOS.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 때 대고 교장 선생님이 병직이었거든요. 땡병직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리더십이 있어. 보스 기질이 있으셔. 그래서 병직은 보스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 여러분한테 이거 의미 없이 그냥 BJ 보스라고 했는데 대고 친구들은 그때 알아요. 병직 보스. 병직 보스. 병직은 보스다. 병인밖에 제너럴 셔먼의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고 사건, 심리양요. 또 요 분이 또 학교에다 비석을 세웠네. 척합의. 이런 거.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든 이런 어떤 글자의 초성이나 앞에 이니셜을 딴다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 개발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달달달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선생님도 이 수많은 역사 지식 많은 부분 암기하고 있지만 까먹어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점검할 수 있는.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의열단 이번에 시험 나왔잖아요. 뭐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빼자. 김지석 뭐 이런 거. 뭐 나석주 이런 부분. 다 폭탄 던졌잖아요. 어디다 던졌는지 여러분 되게 헷갈려 하잖아. 이거 쉽게 외우려면 1분이면 다 외워요. 이거 공부해 놓은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데 공부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감옥. 감옥이 있는데 감옥?
뭐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기믹상, 윗상, 가장 높은 기관, 일제 때 가장 높았던 조선총독부 김지섭.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는데 일왕을 죽이지 못했어. 섭섭해. 섭. 나석주, 기둥주. 기둥이 있는 건물. 동양척식 주식회사, 근대식 건물. 요 포인트만 주면은 금방 외울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 없는 친구랑 이거 있는 친구랑 천지 차이죠. 이미 앞서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요령들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얘네들 앞에 애들이 1시간 공부할 때 얘네 3시간 해도 못 따라잡아요. 요 뒤에 친구가 앞 친구 따라잡으려면 이런 걸 익히든지 공부를 더 많이 하든지, 그러니까 이 갭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처럼 엉덩이 딱 깔고 막 하루 6시간 빼고 공부를 하든지, 머리가 선생님처럼 좋지 않으면은, 아니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나름대로 공부 비법, 암기 요령, 오감을 이용한 방법, 뭐 이런 것들 막 개발을 하세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암기법이 필요해요. 암기법. 이런 부분 선생님이 찍고 있으면서도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시험 계획이 필요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다 분석해봤어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시험 문제 풀려면은 어차피 이 시험 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시험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 물론 테스 형처럼 너 자신 나도 알아야 되겠지만 쟤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용고시라면 기출문제 분석해봐야 되고, 여러분 인문계 간 친구들은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수능이란 무엇인가?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구성되어 있구나.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국어, 수학, 탐구 이런 게 있구나. 제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해야죠. 지금 시간 있을 때 이걸 선생님 빨리 해보라 그랬잖아. 선생님 여러분들 입학하자마자 3월 모의고사 볼 거예요. 대고 가는 친구들은 일정 나왔어요. 2월 달에 반배치고사 보는데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돼요. 이거 가지고 대보 영재관도 뽑는다 그러고, 웬만한 정상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면은 3월 달 여러분 첫 모의고사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거의 그 성적이 졸업할 때 쌤 경험상 봐도 90% 이상 그대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끝에 할 얘기였지만 12월, 1월, 2월 이때 공부한 이 양과 이 질이 여러분 3년 뒤를 이미 결정을 하고 입학을 하는 거예요. 입학하고 나서 공부하겠다? 땡. 입학하면은 당장 입학식부터 해가지고 교과서 배부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학교 교육과정 행사들이 쫙 여러분들을 물밀듯이 여러분 시간을 다른 쪽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뺏을 거예요.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12월, 1월, 2월 누가 방해해? 여러분이 취약하다 싶은 부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공부가 실질적인 대학 공부의 거의 절반은 차지한다라고 선생님 경험상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하다 일로 나왔냐? 구체적 시험. 선생님은 아까 국어 잘 안 나왔었다고 그랬죠? 선생님 120점 만점이었어요. 선생님 항상 모의고사 보면은 맨날 80점 중반, 90점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딴 거 다 만점인데 항상 여기서 까먹어. 봤더니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봤더니 선생님이 어렸을 때 독서를 안 했어. 독서를 안 했더니 글자 읽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참, 읽어도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엉뚱하게 해서 그래. 마치 이런 거죠. 저기 있는 뭐 어떤 친구가 날 계속 쳐다봐. 근데 쟤도 쳐다보고 얘도 쳐다보고 애도 쳐다보는데 얘가 날 쳐다보는 건 나 혼자만 착각을 하죠. 날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해. 뭐 이런 거죠. 이 친구는 진짜 날 좋아서 쳐다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 수업을 너무 못해가지고 짜증나고 쳐다보는 건데 역시 내가 잘생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강했는데 선생님은 독서량도 적었었고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거야. 어렸을 때 운동하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독서를 안 해놨어. 그래서 맨날 선생님 딸한테도 막 독서 좀 해 하는데 그래도 안 해요. 맨날 유튜브 보고 깔깔대고. 몰라, 자기 인생이니까. 또 알아요? 쯔왕인가? 막 유튜버, 또 다른 유튜버 될지 알아요? 또. 이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특기를 찾아보세요. 일단 요거만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 너무 고민인 거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쌤이 지난번에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도 독서를 강조하더라고. 2년 걸린대요. 2년. 지금 본인이 독서량이 적다 해가지고 독서 한다고 해가지고 1년 안에 이게 능력이 독해력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2년이 걸린대. 2년. 여러분은 아직 수능 3년 남았잖아요. 오늘이 수능이네. 딱 오늘이 수능이네. 딱 3년 남았어요. 3년. 2년 걸린대요. 독서 양이 적으면 지금이라도 독서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기숙사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 지금 와서 후회스러운데 주말에 애가 독서하고 있더라고. 야, 안 집어넣어. 빨리 참고서 꺼내서 공부해. 아, 선생님 실수했던 거야. 물론 고학년이라면 좀 늦었지만 저학년 때는 독서가 공부야. 선생님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반장했거든요. 근데 부반장 있었는데 얘는 막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막 소설책만 읽고 앉아 있어.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얘가 1등 하는 겨. 깜짝 놀랐어.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 더군다나 얘는 이게 120점, 이게 80점 그랬었거든요. 선생님 이런 건 잘하는데 얘는 여기서 거의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소설만 읽어. 그러니까 소설책 읽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힘들면 만화책이라도 읽으세요. 만화책도 싫어요?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자막만 읽으세요. 자막만 읽어도 독해 돼. 재밌는 영상도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자, 선생님이 이 구글 어떻게 해결했냐면 독해력이 단순하게 늘어나지 않잖아. 시간이 쫓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막.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긴 소설 지문이 나온다. 지문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중학교 때 지문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독해력 지금이라도 독해. 빨리빨리 독서하세요. 나온다. 쭉 읽기보다는 문제 먼저 읽고 찾아서 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 거야. 내가 왜 소설 부분이 약한가? 그럼 소설 부분을 쫙 공부해보고 그래도 약하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문부터 읽고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뒷부분 정리해보고 시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공부해보고 선생님이 또 영어 듣기도 약했어. 영어 듣기 지금 모르겠는데 17문제였는데 여기서 맨날 까먹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분석을 했죠. 영어 듣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 자기 전에 30분간 영어 듣기 들었었고 나오는 주요 단어를 다 외웠었고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면 국어 영역 지문 순서를 바꿔서 한다라든지 영어 듣기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 취약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이 튼실하게 짜여져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120점 만점에 본 수능에서는 114점 나왔어요. 그래서 한 80점대 중반 나오던 것이 거의 한 30점은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 끝에 극복이 됐죠. 근데 극복이 안 되던 거는 선생님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당일날 수학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하루에 일과 계획도 짤 필요 있어요. 하루 일과 계획.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공부는 학교의 재학생이라면은 재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학교처럼 수업했거든. 소극적인 공부가 있고 적극적인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공부는 내가 있으면은 앞에서 주어지는 공부. 지금 선생님처럼 누군가 설명을 해주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공부. 떠드세요. 얼마나 잘하나 볼게요. 재밌나 볼게요. 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떠드는 걸 듣는 거예요. 보면서, 체크도 하면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덜 소모가 돼요.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하고, 필기하고. 근데 적극적인 공부는 아니야.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기 공부를 머리를 막 굴리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집중해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체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적극적인 공부를 하기에는 힘들어요. 머리가 힘들어. 체력도 힘들고. 그래서 소극적인 공부랑 병행을 해주면 좋아요.
상당수 재수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부하면 실패를 해요. 왜냐면 요거만 하다가 지쳐. 그래서 병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가끔씩은 선생님이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내가 찾아서 하고 싶은 공부고 이건 주어지는 공부잖아. 근데 주어지는데 내가 원치 않은 게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 때문에 소화는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요 시간은 일과 시간이죠. 수업이 있는 학교의 시작과 끝날 때 요 일과 중에는 선생님이 뭐 1교시부터 뭐 7교시까지 이 주어지는 이 공부는 소극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은 그걸 온전히 집중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듣는 거야. 그 수업 7가지 이 수업은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 방과 후에 요 시간은 온전히 적극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요 부분은 이때 다 해결을 하는 거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1교시 전에 선생님은 예습을 했어요. 5분만 투자를 했어. 오늘 뭐 배우는지 단어 모르면 아 이거 뭐지? 하고 그리고 본 수업을 해. 집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의문사항 가진 것을 설명해 주겠죠. 그리고 복습을 나중에 안 하고 바로 복습을 했어요. 5분. 이게 뒤에 이따 예습 복습 때 소개해 주겠지만 이 한 사이클이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절약시켜줘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본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관심 없이 본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천지차예요. 수업 여러분이 기억하는 양에서. 특히 이 부분 복습 안 하고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요 내용을 기억하려면은 이거 5분이면 끝날 거 이거 1시간 걸려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그 바로 직후에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기억도 잘 나고 나중에 복습했었을 때 1시간 걸릴 거 10분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평상시 때 이게 누적이 되고 머리도 좀 쉬면서 요 사이클 돌리면서 이 내용도 훗날 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날 이 소극적인 공부를 통해서 소화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온전히 내가 취약한 과목, 하고 싶은 공부를 죽어라 했던 거야. 공부 다 끝나면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잘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 자, 소극적인 공부, 적극적인 공부. 이런 거는 선생님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선생님 공부할 때. 일리가 있어.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적어도. 맞는 친구가 분명히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교재. 어떤 책이 나한테 맞을지 그런 부분. 그래서 수시로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들한테 상담하세요. 아까 김땡 우기 의대 간에 맨날 찾아와. 아, 나중에 막 귀찮아. 나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야 이따 오면 안 돼? 근데 찾아와 막. 어쩔 수 없잖아요. 제자가 찾아온대. 막 상담해 준다 보면 고민 흔적이 남아 있어. 이 고민의 흔적이 쌓이고 자기만의 계획과 공부 방법과 노하우와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끝내 키도 크고 잘생겼어. 물론 2% 선생님보다 부족하지만 몇 년 전에 연락 왔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전공의 준비하고 있대요. 어디 나 병 생기면 가이다 오시오. 선생님 제자들이 여러 직종이 있어요. 지금 어떤 친구는 좀 경찰대 수석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지금 학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의대 간 친구도 있고 어떤 애 지금 변호사 됐다고 너희 친구예요. 김영준이라고 여기 출신이고 어떤 애 기자 황영찬이라고 선생님 애제자 중에 있고 많아요. 선생님이 대고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제자 중에 또 초등학교 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양이 많은데 언제 다 찍지?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선생님이 설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4반 친구 미안해요. 더 지저분해졌네. 자,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모델. 라이벌을 지정하면 좋아요. 혼자 공부하면 지칩니다.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해요. 쌤이 이제 수능 2번째 준비할 때 그때 장수생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항상 1등하고 쌤 2등 했었는데 어떻게 공부하나 보고
또 고형 공부하면 저 선생님도 공부하고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라이벌 중에는 임용고시 준비할 때 도서관 선생님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랑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지르교육과였는데 항상 들어갈 때 항상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가끔씩 피곤하고 일찍 가고 싶잖아. 근데 제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학번이었는데 저도 임용고시 준비하고 집에 안 가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일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안 가는 거야. 독하다. 그러면서 선생님 공부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선생님 막 공부하고 있는데 피곤해. 근데 안 가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짐을 싸는 거야. 가는 거야? 나 컨디션 안 좋은데 또 어떻게 안 해? 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좋아. 오늘도 나의 승리야. 하고서 짐 막 싸고 딱 가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띡 띠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자기 자리 다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짐을 싸서 나가니까 그 친구는 페이크였나 페이크. 나가는 척해서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더라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 친구도 선생님을 의식하면서 맨날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니까 의식을 했던 거죠.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어. 근데 선의의 라이벌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인상 깊었던 그 라이벌 얼굴이 이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결론은 확실한데 저 친구도 붙었어요. 선생님도 한 번에 붙었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자, 라이벌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라. 이거는 겸손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싶어요. 아까 경찰대 수석으로 간 친구 있었다 그랬죠. 전 땡땡 친구인데 이 영상 본 선생님 제자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친구 뭐 전설 속의 동물은 아니고 전설 속의 사람인데 경찰대 수석 입학, 서울대 합격, 경희대 한의대 합격, 연고대는 일부러 시험 안 봤어요. 붙을까 봐.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고대 갈 실력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대, 뭐 경찰대 내렸었는데 다 붙었어요. 여러분 선배예요. 대천중학교 선배고 머리도 좋아요. 이 친구는 사교육도 선생님 알기로는 많이 받았어요. 사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머리도 좋고 잘해. 선생님 역사 가르쳐봐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는 잘 알아도 수업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놓치지 않고. 선생님 농담하잖아요. 농담까지 메모할 정도야. 박종우 선생님은 똥꼬 팠던 아이래. 똥꼬 팠던 아이 막 적어놔. 다 적어놔요. 그럴 정도로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인성적인 겸손이 아니라 수업 면에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다 언제 스펀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스펀지. 다 쏙쏙 빨아들여. 농담까지도. 똥꼬 팠던 아이. 다 쏙쏙. 일거수일투 선생님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놓쳐요. 그러니까 내신 다 1등급 나올 수밖에 없어. 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당연한 거고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자기 걸 만드니까. 농담까지도. 그 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뛰어난 아이가. 한 번 봤다. 여름방학 때 방과후 수업이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복습하는데도 그냥 졸렸나 봐. 너무 날이 더우니까 막 눈을 막 뒤집어 쓰면서 막 선생님 수업은 들어야 되겠고 막 이러고 보는데 나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요. 막 눈을 뒤집어 까고 수업을 듣는데 차라리 잤으면 좋겠어. 그럴 정도로 눈을 뒤집어 까면서까지도 수업을 듣고 싶었었던,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이런 친구들이 쌤 제자들 중에 이런 스타일은 거의 성공했어요. 정도의 차이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근데 쌤이 우리 학교 애들과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쌤 봤을 때 별거 아니거든. 어설프게. 여러분 중학교 내신 아무 의미 없어요. 쌤 봤었을 때는. 그래서 쌤이 물어보잖아. 너 고등학교 거 3월 모의고사 몇 등급이나 나오고. 그거 물어봤을 때 좀 나오면 선생님이 좀 실력을 인정을 하는데 중학교 내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마저 좀 성적 좀 나온다고 좀 겸손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지만 관심 없고 인성적으로 싸가지 없으면 선생님 그런 얘기도 안 해줘요. 관심이 없고 정이 안 가니까. 근데 이런 겸손한 친구들은 뭘 해도 성공할 친구들이야. 겸손하세요. 학업적으로. 그리고 왜 겸손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시, 정시 들어서 알고 있죠? 수시, 정시. 내신이 아주 중요해요. 내신. 그 충현이 선생님한테 자주 찾아왔잖아.
내신 따로 저쪽 갈까요? 이쪽 갈까요? 몇 번 나왔잖아. 결정됐니? 이 친구는 요거의 중요성 알고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내신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내신 공부한다고 막 문제지 엉뚱한 거 풀고 앉아있고 인강 듣고 있는데 멍청한 짓이에요. 내신 문제 누가 출제하는데. 수업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단 말이야. 차라리 학교 선생님이 영상 선생님 지난번 찍은 것처럼 차라리 그런 걸 복습을 해야지. 선생님 가르치지도 않은 거 막 공부하면서 울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안타까워 죽습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는 누가 출제하냐?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지만 좀 좋은 관계를 맺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애정 있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조언도 하고 충언도 하고 뭐 다그치기도 하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근데 겸손하지도 못하고 싸가지도 없고 겉멋들 없고 이런 애들은 한마디 해줄 거 해주기도 싫고 두 마디 해주고 한 마디밖에 못 해줘요. 중학교도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 대학 갈 때.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담임선생님들이 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나 컨설팅 해줄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필요한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교과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하고 긍정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세요. 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봤냐면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 아주 중요한데 교과별로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가서 부탁을 해요. 원래 선생님이 써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했는데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써달라고 하는데 대다수 선생님들은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써줘요. 근데 아까 말했던 좀 정이 안 가게 행동하는 애들 있죠. 겁먹던 친구들, 수업 면에서 겸손하지 못한 친구들. 써주고 싶어도 손이 안 가. 써주고 싶지가 않겠죠. 말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이고 잠깐 끊겨서 미안해요. 이게 또 문자로 확진자가 또 추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영상 촬영한 게 끊겼어요. 막 이게 액션을 채는데 잘렸네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5번째 앞서 나왔던 거예요. 예습, 복습. 이거는 거의 바이블,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습, 복습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었을 거예요. 어떤 본 수업이 있어. 예습이 없었고 복습이 없었어요. 근데 D-Day가 시험이라 쳤었을 때 요 시험 직전에 공부하려면은 이게 100이라는 내용이면은 이때 기억나는 거 예습 복습 없이 시험 직전에 복습하려면은 일단 시간적으로 한 5시간은 걸릴 거고 단순히 예측했었을 때 이 100%의 공부량 중에서 기억나는 거 50% 제대로 기억나면은 성공일 거예요. 근데 예습을 했어요. 5분. 수업을 했어요. 근데 100% 여기서 100%라면은 5분 동안 예습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100% 이해할 거 120%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습을 5분 동안 바로 했어요.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이 D-Day 날 전에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뭐 중간에 더 복습을 하면 좋겠지만 이때 이 5분 투자해서 복습해놓고 이때 하면은 5시간 걸릴 거 뭐 2시간이면 충분하고 50% 이해될 거 한 7, 80% 이해돼요. 이거를 더 줄이고 이걸 더 높이려면은 반복을 해야 되고 반복은 바로 다음 파트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5분 요 10분의 예습과 복습이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D-Day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들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이 D-Day 포커스를 둔다라면은 이 5분 동안의 예습과 복습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쌓이고 쌓여 보세요. 하루에 7시간 정도 수업하잖아요. 엄청난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소극적인 공부, 적극적인 공부. 이 10분 가지고 소극적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덮어놨다가 내신 때 복습을 통해서 더 적은 에너지랑 적은 시간으로 엄청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요 부분이 선생님이 수능 2번째 공부할 때 되게 이거 지울게요. 2번째 공부할 때 요 부분이 선생님이 놓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재학생 때는 요 부분을 놓쳤는데 선생님이 재수할 때 요 부분 강사가 얘기해 줬는데 요때 공부 방법을 바꾸니까 성적이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단거나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책을 예를 들어서 뭐 역사책이었어요. 역사 전공이니까 뭐 10개가 있어요. 이 10권을 한 번씩 보는 게 이 D-Day 때 시험 보는데 효과적일까요? 이 한 권을 10번 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미 답은 나왔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봤나요? 이 10권을 다 봐봤자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요때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때 기억 안 나요. 설마 요거를 2번 반복해도 아니면 이 직전에 본다 하더라도 아까 나왔었죠? 기억도 안 나고 시간도 더 걸려요. 근데 한 권을 10번 보면은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워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반복. 박종민 선생님 못생겼다. 종민이 못생겼다. 종민이 못생겼다. 종민이 못생겼다. 그러면 실제랑 다르게 못생겼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10번 들이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재수할 때 거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진짜 전국에서 노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어깨너머를 봤더니 선생님한테 이제 수학의 정석, 옛날 얘기죠. 수학책이 수학 정석 가지고 공부하던 세대인데 선생님 이렇게 봤더니 쟤는 수학 공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어. 애들이 책을 안 보고 걸레를 보고 있어. 봤더니 걸레가 아니고 수학 정석인데 이 옆에 부분이 손때가 하도 많이 묻어가지고 걸레가 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넘기는 막 너덜너덜 돼.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봤던 책 위주로 공부하는 거지 새 책 안 봐요. 물론 선생님 단권 하나 표현했지만 뭐 2권, 3권 볼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책을 여러 개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 개를 보면은 오히려 기억이 헷갈려. 구조화시키는데 딱 정형화된 걸로 외워야 되는데 막 똑같은 내용이지만 막 구조화를 달리 해놓은 책들 여러 개 보면은 머릿속에 헷갈리고 요 낱개가 오히려 혼동스러워요. 차라리 보던 것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기억이 잘 나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습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이 복습이 왜 좋냐면 한번 복습할 때 이 역사책 하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 막 고조선부터 뭐 문재인 정부까지 쭉 봐요. 처음 쭉 보는데 한 10시간 걸렸어. 근데 2번째 볼 때 좋아요. 많이 양보했어. 8시간 걸려. 3번째 볼 때 4시간이면 봐요. 그 다음 볼 때 2시간이면 봐요. 그 다음 볼 때 1시간이면 봐요. 그 다음 30분. 그 다음에 수능이라 썼다 수능 직전에 10분이면 다 봐요. 저 책. 이거 내 택지. 침 흘리는 적. 이거. 다 기억나요. 10분이면. 처음에 10시간 걸리던 요 책. 10분이면 다 기억나. 자기가 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작업이 책이 처음에 요 정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책이 좋아야 돼요. 텍스트가 좋은, 누가 봐도 구조화가 잘 돼 있고 좋은 책이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내용 다 담겨 있진 않잖아. 근데 여기는 있는데 이 책 보니까 두꺼운데 여기 없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에다가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박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을 찌우는 거야. 여기 나오지 않은 내용. 어쨌든 이게 책 한 권이 됐잖아. 그럼 이것도 드립다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문제 풀었는데 또 여기 없는 게 또 새로운 게 나왔네? 또 첨가해요. 또 이렇게 또 붙이는 거야. B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네? 붙이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풀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내용들은 계속 붙여요. 그럼 붙이고 나중에는 좀 분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미안해요. 칠판당번. 책 한 10권 분량이 있던 것이 중첩된 거는 여기 다 있고 새로운 것들이 여기 막 쌓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책 하나에는 이 10군데 있던 책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점점 만들어가는 거야. 수능 직전까지. 그리고 만들어가면서 계속 복습하는 거야. 복습하고 찌우고 복습하고 찌우고 복습하고 찌우고. 그럼 최소한 자기가 1년 동안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책에는 웬만한 내용 다 들어가 있고 평상시 때 요거 복습했었기 때문에 자기 게 되는 거야. 시간, 이 엄청난 양의 분량. 이거 따져봐요. 10시간.
한 번 볼 때 10시간 걸린다는 전제하에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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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0시간 걸리잖아요. 시간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기억도 잘 나. 안 보고도 알 수 있어. 몇 페이지 박종민 쌤이 잘생겼다? 그건 진리지? 하고 밑줄 써 있는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난 이걸 놓쳤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고3 때 수능 전날, 오늘이 수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뭐 하고 있었냐면은, 과목도 기억나. 세계사. 새 책 가지고 뒤에 다 풀지도 못했어. 새 거 막 풀고 있었어. 멍청한 짓이었지. 손때 묻은 나의 안 봐도 알 수 있는 20페이지 뭐 좋아라 쌤 좋아라 좋아 그런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거야. 기억이 날 정도로 자기 손때 묻은 거 요걸 자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재학생 때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 강사의 그 한마디가 마음이 겸손했던 선생님은 저거다 한번 해보자 했더니 와 수학 정석 선생님도 나중에 보니까 뭐 걸레가 돼 있어. 선생님 안 그래도 손에 땀 되게 많거든요. 내 건 초울트라 걸레가 돼 있어. 뻥 안 치고 수학, 정석 한 뻥 약간 보태면 한 50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선생님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영어, 수학은 거의 암기라고 보면 돼요. 수학도 모의고사 유형 보면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도 많이 보면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기계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선생님 개인적인 소견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학교까지는 모르겠고 수투는 예외. 선생님 잘 못해서.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적분도 필요해요. 수학을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개념만 아니지. 처음이니까 전체 쫙. 그다음에 또 전체 쫙. 한 2번 정도 봐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 다음에는 뭐 개념 설명만. 그다음에 뭐 예시만. 또 그다음에는 뭐 연습 문제만. 그다음에 뭐 틀린 문제만. 쫙.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 반복하라는 게 아니야. 그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시간 낭비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주고 처음에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 이해 안 돼도 얇게. 처음에 얇게 쓰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머리도 힘들고 이해도 안 돼. 2번째 역시 힘들어. 3번째 약간 힘들어. 4번째 쉬워. 껌이네. 양파 썰듯이 되게 얇게 여러 번 보는 게 효과적이. 처음부터 끙끙 하다 똥 싸지 말아요. 처음부터 막 에너지 다 투여해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들고 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해 안 됐던 배경 지식이 생겨.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풀렸는데 그 당시 배경 지식까지는 안 풀렸는데 2번째, 3번째, 4번째 얇게 들어갈 때 배경 지식이 생기면서 안 풀리던 게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전체 반복을 하더라도 얇게 부담 없이 보면서 배경 지식을 늘려가면서 보는 시각이 달릴 거고 또 접근하는 방식이 달리.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순으로 가잖아요. 고려 초기, 호족, 문벌 귀족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쭉 배우고 뭐 권문세종 나오고 쭉 배우고 신진사대부 나오고 이거를 딱 주제로 지배 세력만 호족, 문벌 귀족, 뭐 무신, 권문세족 딱 정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게 헷갈리잖아. 걔네들이 따로따로 나오니까. 그래서 보는 주제별로 얘기 되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는 얇게 여러 번 썰듯이 배경 지식을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는 보는 시각을 달리해가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라고.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 D-Day에. 처음에는 기억이 단기 기억 이거밖에 안 돼요. 하루밖에 안 가. 기억이. 2번째 공부하면은 이 단기 기억이 중기 기억으로 바뀌어. 그래서 한 3일은 가요. 한 번 더 복습하잖아요. 7일은 가. 한 번 더 복습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한 달 가. 이게 나중에는 막 6달 가고. 뭐 나중에는 장기 기억으로 가요. 장기 기억. 이 장기 기억의 포커스가 D-Day 시험 때까지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바보 같은 애들은 그냥 책을 여러 개 봐. 이건 단기 기억으로 자꾸 끊어먹기야. 끊어먹다가 끝나. 봤던 거를 보고 해서 암기 과목이라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쭉 늘려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단기 기억만 막 쌓아놓는 거야. 나도 그랬어요.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래. 선생님들 가신다네요. 나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찍던 거 마저 찍읍시다. 자, 그래서 단거나 방금 나왔어요. 그럼 무한반복. 책을 뭘로 만들라? 걸레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공부 면에서 있어서는 걸레 아주 칭찬인 표현이에요. 친구한테 칭찬해 주세요. 걸레. 친구가 걸레라는 게 아니고 책 걸레가 될 정도로 공부했구나. 걸레로 만드세요. 친구 책을 걸레로. 아니, 내 책을 걸레로. 오케이. 자, 그리고 거의 다가가요. 어우, 칠판이 걸레가 됐네. 자, 피자가 있죠. 수능, 국, 영, 수, 탐, 백. 몇 점 받고 싶으세요? 360점 정도? 그렇다면 올백을 목표로 공부를 하세요.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90이 넘을까 말까야. 실수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학습을 목표로 하세요. 완전학습. 나는 공부 약간만 좀 많이 해서 뭐 70점, 80점 목표로 할 거야. 절대 70점, 80점 안 나옵니다. 50점 나올까 말까요. 100점을 목표로 해야지 자기 목표에 도달할까 말까야. 그래서 피자판이 있으면은 뭐 수능을 예를 들까요. 뭐 국어, 영어, 맞나요? 수학, 탐구. 자기가 탐구 과목 과학인데 뭐 생물과 뭐 물리가 있어. 내가 물리가 항상 좀 약해. 그럼 이거 적극적으로 공부할 때 이거 막 아주 조지는 거야, 그냥. 영어, 듣기평가가 17문제에 자꾸 빵꾸가 나. 독해는 잘 되는데 그럼 이거 조지는 거예요, 아주. 국어에서 소설 분야가 약해. 항상 이게 빵꾸가 났어. 그럼 이거 아주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시가 빵꾸 나? 그럼 시 조져버리는 거야. 시가 빵꾸 나면은 시집만 딱 사가지고 여러 시집 보라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 잘 나오는 시집이 있잖아. 딱 시 바삭하게 막 땜빵 빼오듯이 공부를 하세요. 떼우고 그러면 언젠가 이 큰 틀이 커다란 피자판이 떼워진 피자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부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위에서 자기의 공부하는 거를 조망하는 거 기억나는 사람? 문상 나갑니다. 뭐예요? 맞아요. 역시 내가 인정한다니까. 초인지. 자, 자기의 공부 전체 해야 될 거 초인지 가지고 체크하면서 공부하세요. 막연하게 파묻혀가지고 공부하고 아니에요. 전체로 쫙 여유 있게 공부량 이거고 시험 언제고 아하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서 흥분한 것 같아요. 자, 그 완전학습을 목표로. 그리고 한 장 더 남았네. 아이고 길다. 기니까 한 번에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자, 부담 없이 한두 번 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정답쌤이 이렇게 찍어놓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사람만 몇 명 보겠죠. 관심이 있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그래도 선생님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하세요. 자기 주도적 학습. 잠시만요. 이거 전화 오거나 문자 오면 또 영상 끊기니까 여기까지 저장하고. 자, 선생님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애들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하는 친구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학원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학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원. 선생님 학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교육, 뭐 인강 하고 싶은 얘기. 학원도 필요해요. 사교육. 아까 경찰대 수석학科있죠? 그 친구는 사교육을 잘 활용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고 거기에 맞게 집안에서 좀 도움도 줬고 온전히 자기 걸 잘 만들었고 근데 그거만 의존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했어요. 항상 정해진 시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었고 그런 부분에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교육 걸 자기 걸 만들어서 자기가 소화를 하고 인풋을 아웃풋으로 쏟아낼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상당수 우리 학교 친구들 보면은 학원을 다닌다라는 부분에 위안만 삼는 것 같아. 친구가 가니까. 나 학원 다니니까 공부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편집하려 보니까 영상이 잘렸어요. 뒷부분이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잘려서 다시 촬영을 뒷부분만 간단히 하려고요. 보다시피 집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 잘린 부분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선생님이 솔직히 이제 지금 3학년들 이렇게 1년 동안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상위권 학생들도 학원에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선생님 중학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학원을 다닌다라고 위안을 삼고 학원 다니는 것 자체로 공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물론 어느 정도는 학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기 대천고 대보영자간 사감 선생님하고 상당히 친한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학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워한대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앉아있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앉아있는 연습을 3월 동안 한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선생님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지출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에 놓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수업만 준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룹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0명 내외 되기 때문에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사교육 뭐 1대1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심지어 인간 같은 경우는 자기 수준에 맞게 맞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들음으로써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예전에 대고 있을 때 보니까 뭐 삽자루 수학 이런 게 있더라고. 학생들이 한참 막 인기 있었을 때 삽자루 수학을 막 듣고 열심히 삽질 연습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서 삽질 연습하는데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들을 때는 삽자루 수학인데 문제를 풀 때는 막 꽃갱이 수학이 돼가지고 삽자루 수학이 꽃갱이 수학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타 강사들 수업들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아웃풋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 사교육은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다. 선생님도 사교육 받았었죠. 중3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기초를 닦았고 고1 때까지 사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닦아지고 나서는 선생님 혼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자 하고 성과도 냈었고요. 그리고 수능을 두 번째 준비할 때 혼자만으로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공부, 적극적 공부 있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한테 떠들어라, 들어줄게, 소화해줄게, 다 해줄게 하면서 소극적으로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활용을 했었었죠. 인사 한번 할래요? 아까 거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2세 이름이 뭔가요? 박서연. 네, 지금 촬영 중에 한번 들어왔죠? 그래서 옆에서 촬영한다고 와서 이렇게 또 출연을 했네요.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이모티콘 웃는 거. 이모티콘 웃는 거 알겠어요. 아빠 찍고 놀아줄게요. 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 네, 그래서 삽자루 수학, 꽃갱이 수학으로 만들지 말라. 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1 때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푸는데 지수와 함수 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한 문제 가지고 2시간을 낑낑댄 것 같아요. 2시간을 낑낑대고 끝내 못 풀어서 분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 경험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그 2시간 동안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렸던 이 머리의 스크래치 있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는 것이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한 문제 풀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머리에 스크래치,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여러분들 지능 면에서 또 학업 실력 면에서 향상되는 거라는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교육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혼자 하는 연습,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짜투리 시간 무지 많습니다. 아침에 등교해서 조회 전까지도 시간이 꽤 많이 되고 점심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청소 이후에 종례 시간도 그렇고 짜투리 시간 하루에 못 내도 아침 20분, 점심 20분, 종례 전후 20분 하면은 하루에 60분, 학교 일과 중에서도 60분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65일 돼보세요. 365시간을 만드는 거야. 365시간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짜투리 시간 때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이 확보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푸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지문을 읽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선생님 좀 장기간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활용을 했었었고, 이 짜투리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대보영장을 했을 때 인상 깊었던 친구가 민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급식을 하면 좀 줄이 길기도 하잖아요. 이 친구는 한 손에는 단어장 들면서 자기 줄이 이제 줄어드는 순서 기다리면서 영어 단어 외우더라고. 심지어는 이것을 밥 먹으면서도 외우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끝내 새말기로는 영어 교육관가 어디 갔었던 것 같은데 고려대였었던 것 같아요. 연대인가 고대 갔었는데 이 친구는 그 열정이라든지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 걸로 쌤한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몇 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학창 시절 때는 심지어는 선생님 라이벌이었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짜투리 시간 때 누워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는 선생님이 이놈이 막 눕길래 나는 피곤해서 누운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봤더니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데 막 발로 밟아버리고 싶더라고. 하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도 열심히 했는데 막 누워서까지 공부할 정도니까 발로는 밟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제 많이 밟겠다라고 선생님도 더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자,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한번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활용도 해보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모습 전혀 보기 어려울 텐데 그런 걸 보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면 드는 생각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 중학교 내신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상위권 그룹, 중위권 그룹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어도 상위권 그룹 내에서의 어떤 내신 같은 경우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 내신 믿지 않아요. 당장 대구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반배치고사 본다고 그러고 뭐 공주고 특강반이나 몇몇 인문계 거점학교에서는 내신 거의 보지 않고 중요시 여기진 않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실적 있죠. 모의고사 성적 그걸 더 신뢰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달 보게 되는 모의고사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체력을 길러라. 체력. 장기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체력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운동 한 가지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숙사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전머식이라고 경찰대 수석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틈틈이 하는 것이 운동이더라고요. 줄넘기도 하고 나가서 공부를 운동도 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몇십 분 시간이 좀 날아간 것 같은 이제 인식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거. 그리고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1 때는 거의 체육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초인적인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한 부분이 먹힐 수 있었어도 그 뒤로 선생님도 힘들어 했었고 정상적인 체력이라면은 선생님 경험상 한 6시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6시간은 잠은 자야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맨정신으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너 자신을 알라. 테스 형이 말했다죠. 너 자신을 알라.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선생님을 예로 들면은 선생님 체력적으로는 그래도 좀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고 얼굴은 최상급 그리고 머리는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중간 이하. 원래는 중간 이하였는데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 머리가 약간씩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머리 좋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선생님 가장 강점은 엉덩이가 섹시하다는 거. 이 섹시한 엉덩이가 한 번 앉으면은 선생님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요새도 교무실에서 막 일하는데 뭐 집중력 있게 해야 될 일 있으면은 선생님 엉덩이 딱 깔고서 섹시하게 딱 앉아가지고 막
엉덩이로 막 춤을 추고 하는 게 있어도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선생님 집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뭔 일이 주어지면은 공부할 때라든지 집중력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섹시한 엉덩이로 섹시하게 앉아 있었었고, 그리고 어떤 지구력이라든지 장시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숙련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머리는 좀 좋지는 않고 순발력은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선생님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이런 스타일 가지고 공부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역시 초인지라고 그래요. 초인지. 자기의 공부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부분을 이렇게 인식하고 체크하고 피드백하는 부분, 이런 부분. 네. 어이구, 가족 중에 열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7도 8, 열이 나고 있네요. 아,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지금 코로나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저 지금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들었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 확진자가 오늘 또 2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선생님 오늘 원래 이렇게 또 한번 줌바 한번 하러 가려고 스트레스 풀러 가려고 했더니 또 한 일주일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선생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2월, 1월, 2월 석 달 남았어요. 요 석 달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3년 뒤에 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성화고 가는 친구들도 요 시기에 공부, 필요한 공부, 영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필요한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후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석 달. 선생님 대청고 있을 때도 대부분 운전한 학생들은 석 달간 먼저 입학도 전에 불러가지고 자습을 시키고 수업도 시키고 했는데 여기서 열심히 뜻을 두고 하는 친구들은 성과를 냈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시간만 허비한 것 같아요. 입학하면은 여러분들 장담컨대 바빠서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방학 이후에는 많지 않아요. 입학 시간과 동시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소극적인 공부들 그런 것들 막 주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내신에 매여서 공부하고 대회해야 되고 이런 부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작 필요한 공부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 취약적인 과목에 시간을 쏟아야 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12월, 1월, 2월 맘만 보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또 코로나가 도와주고 있잖아. 나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이건 신의 가호, 신의 계시인 것 같아. 석 달 공부하라고 오늘 당장 2명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현명한 학생들은 벌써 공부 시작했어요. 더 현명한 친구들은 1월 달이란다. 1학기 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뭘 대비해야 되는지 먼저 공부한 친구도 있어요. 뭐 해찬이라든지 준식이라든지 뭐 여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앞서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준비하는 부분 얘기해줬더니 벌써 1학기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박요 머시기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와가지고 공부 체크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봤죠. 3월달 모의고사 문제 좀 쭉 풀어봐라. 얼마나 나오냐 물어봤더니 한 3등급 나온대. 그래서 선생님 그 정도가 좀 부족하다. 욕심이 있다라면 좀 더 하라 했더니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국영수 거의 1등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다고. 조심하세요. 이 친구 사고 낼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외의 친구들도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선행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 반대 안 해요. 워낙 이게 빠듯한 학사 일정과 워낙 깊이가 있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그때그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선행이 이뤄진 상태에서 공부가 된다라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겸손하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상적인 겸손도 좋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스펀지와 같이 아는 내용도 쪽쪽쪽 빨아들이는 빨대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지식을 쪽쪽쪽 빨아들이고 뭐 인간 강사나 학원 강사의 지식을 쪽쪽쪽 빨아들이는 아는 것도 쪽쪽쪽 단물까지 쪽쪽쪽 이런 겸손한 친구들이 성공한다라는 거 선생님의 교직 경력이 증거하고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 아무리 잘 알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 출제자 그리고 요새 대입 추세에서는 선생님과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스펀지가 되라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독서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독서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아주 좋잖아요. 독서하기에. 선생님 지난번 특강 갔었더니 어떤 전문가가 독서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독서를 해서 독해력이 늘어나는데 2년 걸린대. 2년.
그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언어 영역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 선생님은 뒤늦게 약점을 알고 극복하려고 엄청난 노력해서 단기간에 극복은 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처럼 고생하지 않으려면은 단기간에 극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지금 시간 있을 때 독서를 많이 하고서 2학년, 3학년 때 언어 영역, 국어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비단 국어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의 공부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서들 많이 하기 바랍니다. 독서 어려우면 만화책이라도 만화책도 어려우면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종민TV의 댓글 아니면 그 자막이라도 쭉 보세요. 아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포커스를 당장은 3월달 모의고사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쭉 사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쭉 다운받아가지고 시험 범위는 여러분 중학교 과정이고 시험 문제 유형이 수능형입니다.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쭉 풀어보고 유형에 좀 익숙해지세요. 지문도 되게 길어요. 이게 좀 돼서 성적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고등학교 거. 내가 여러분이라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의 공부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수학 해야 될 부분 딱 정해져 있고 영어, 단어, 국어 정해져 있고 나라면은 그거 다 미리 해놓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국어 쭉 다 배우고 틈틈이 기출문제 쭉 구문 익히고 기출문제 쫙 다 풀어보고 내가 여러분이라면 기출문제 한 10번을 풀어보고 입학을 할 것 같아요. 단어 다 달달달 외워서 막 씹어먹을 것 같고 수학도 진도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선택 과목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라면은 1학년, 2학년 과정 그냥 틈틈이 그냥 쫙 빼고 쫙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복 얇게 처음 이해하는데 상관없어. 쫙쫙쫙쫙 얇게 썰어서 반복을 계속하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소극적인 공부 수업을 하게 되면은 5분 예습, 수업, 복습 반복, 얇게 반복, 수업 직전에 다시 집중적인 복습. 그러면서 장기 기호로 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지금 3월 동안에 해놓으면은 입학 이후에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반복이 더 돼 있고 입학 이후에 반복을 한다라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실패한다라면은 공부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선생님 경험상 선생님도 이 나쁜 머리를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머리라면은 금방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믿지 말고 고등학교 가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참고로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5개 학기가 내신으로 들어가요. 아주 중요하고 요 한 개의 내신 망치면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그래서 선생님 어떤 사례를 요새 많이 보냐면 뭐 대고나 여고 이런 데 갔다가 본인이 의도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자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한 명 자퇴하고 운고 가서 거기서 내신 관리해서 1년 끌었지만 좋은 대학 가는 친구도 본 적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있대요. 심지어는 대구에서 2학년 때 자퇴했으면 2년을 꾸른 거거든. 그래서 운고 가서 지금 막 내신 전과목당 1등급 받고 관리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친구 충현이 이거 와가지고 몇 번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고입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상담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것 같고 이 영상으로 이제 대체는 하는데 그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현명한 거죠. 선생님처럼 누가 자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자문도 구하고 선생님이 바빠도 와서 물어보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어떤 성향이고 입장이고 선생님 바빠서 제대로 응대는 못 해줬지만 그런 모습은 아주 보기 좋고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여러분 3년 뒤를 기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정보도 구하고 상담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1학기 때 아까 상담 왔었던 친구들 얘기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만 온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 위에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한 친구들도 선생님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더 적극성을 띄워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많이 구하고 쓴소리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를 하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좀 절실함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자기 나름대로 절실함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절실함이 밑받침이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벤치마킹도 할 거 찾을 거고 뭐 자문도 구할 거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제자 중에 김상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 너무 보기 좋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친구 선생님 기억이 어느 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나 봐요. 무슨 과목이었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이었었나? 근데 와가지고 막 우는겨. 그래서 울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지 그 친구 울면서 선생님한테 완전히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 친구 너무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을 못 봤다고 우는데 선생님은 칭찬해 줬어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체크해보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걸 계기로 그 친구가 한 단계 성장하면은 성공인 건데 거기서 좌절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걸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 줬죠. 너가 우는 것은 욕심이 있는 부분이고 절실함이 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걸 계기로 피드백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대보영장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앞서 찍었던 영상 관련된 더 많은 공부법이나 사례들 이런 걸 얘기해 줬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자극이나 마인드는 형성이 되어 있었고 공부 요령 같은 것도 깨치면서 나름대로 내신 관리 잘해서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선생님 얼핏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였었나요?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이 친구 얘기를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4반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공부법이라든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상엽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한테 먼저 상엽이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제자라고 그 친구 이렇게 울면서 자극받아서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낸 친구라고 했더니 그 친구를 또 어떻게 만났더라고요. 어디 학원에서.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요 포인트 부분을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 그 친구의 그 순간이 하나의 포인트,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절실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냈던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이런 친구 아주 좋아하고 아주 좋은 사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비단 공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훗날 커서 뭐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어느 분야에서든 여러분들 절실함이 있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지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초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면은 뭐 인문계고 뭐 특성화고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 절실함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여러분이 좀 행복하고 좀 적극적인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 칠판 앞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텐션업이 되는데 집에 오면은 이게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잘린 부분 좀 선생님이 재촬영을 했는데 약간 텐션이 업이 좀 날아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이 석 달 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시기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러분들을 침 튀기면서 대면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청정한 보령에서 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만 촬영을 접겠습니다. 안녕.